오늘 아침 출근길에 다들 어떤 하루를 시작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바쁜 아침 시간에 식빵 한 조각 구워서 잼을 발라 드시거나 편의점에서 부드러운 단팥빵 하나로 끼니를 때우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매일 먹는 이 부드럽고 하얀 빵 한 조각이 사실은 150년 전 인류가 내린 거대한 기술적 타협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우리가 왜 이토록 하얗고 부드러운 식감에 집착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역사와 뇌과학의 비밀을 깊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지훈 씨. 저도 오늘 아침에 부드러운 모닝빵을 먹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우리는 몸에 좋은 거친 통밀빵이 있다는 것을 머리로는 잘 알면서도 결국 손은 더 부드럽고 쫄깃한 하얀 식빵으로 가게 되는 걸까요?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의지나 식성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뇌가 진화해온 과정과 현대 제분 기술의 탄생이 정교하게 맞물려 일어난 현상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미각이 어떻게 설계되었고 앞으로 우리의 식탁이 어떻게 변해갈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하얀 밀가루의 대중화는 19세기 후반에 등장한 롤러 밀링 기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맷돌로 밀을 갈았기 때문에 밀의 신운과 껍질이 함께 섞여서 거칠고 어두운 빛깔의 밀가루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산업혁명기 급격히 늘어난 도시 인구에게 대량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했던 사회적 요구가 생기면서 보관 기간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산패하기 쉬운 영양성분인 신운과 섬유질이 풍부한 껍질을 완벽히 분리해내고 오직 유통에 유리한 배유 부분만을 남겨두는 롤러 밀링 기술이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지훈 씨 말씀을 들으니 뇌과학적으로 왜 우리가 그 결과물에 열광하게 되었는지 명확해집니다. 우리 뇌는 생존을 위해 에너지가 높은 음식을 빠르게 흡수하도록 진화했는데 하얀 밀가루는 껍질과 신운이 제거되어 소화 흡수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이 입안에 들어오는 순간 뇌의 보상회로가 강하게 활성화되면서 도파민이 분비되고 이것은 강력한 쾌감과 함께 또다시 그 음식을 찾게 만드는 중독성 경로를 형성하죠. 그러니까 19세기에 산업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하얀 밀가루가 인류가 수만 년 동안 진화시켜 온 뇌의 생존 본능을 정확하게 저격한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이 발전했고 뇌가 그것을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150년 동안 이 하얀 밀가루를 표준으로 받아들여 온 것일까요? 사실 역사학적으로 보면 하얀 밀가루는 오랫동안 상류층의 전유물이자 부와 신분의 상징이었습니다. 롤러 밀링 기술의 도입은 대중에게 나도 상류층처럼 깨끗하고 하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심리적 해방감과 대리 만족을 선사했던 사회적 맥락도 함께 존재합니다. 즉, 하얀 빵에 대한 선호는 단순한 미각의 중독을 넘어 신분 상승의 열망이 대중화된 문화적 현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지적이네요. 지훈 씨, 하지만 현대에 들어와서 이 하얀 빵이 건강의 공공의 적으로 규정되면서 시장에는 수많은 통곡물빵과 대한 식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대다수의 소비자는 여전히 하얀 식빵의 매출을 압도적으로 올려주고 있을까요?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는 단순히 익숙함을 선택하는 심리를 넘어선 생산 비용과 유통망의 거대한 장벽 때문입니다. 통곡물은 보존 기간이 짧아서 유통 관리 비용이 훨씬 많이 들고 이는 필연적으로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중적인 시장 지배력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학에서 말하는 현상유지 편향이 힘을 발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대안이 더 건강하다는 것을 인지하더라도 이미 삶의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익숙한 소비 패턴을 바꾸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를 피하고 싶어 하거든요. 특히 바쁜 일상에 치이는 현대인들에게 아침 식사는 모험의 영역이 아니라 가장 편안하고 예측 가능한 위안의 영역이어야 합니다. 어제 야근으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출근하는 직장인에게 씹기 힘들고 낯선 통곡물빵보다는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부드러운 빵 한 조각이 훨씬 더 즉각적인 위로를 주는 것이죠. 바로 그 지점에서 미래의 식품 산업이 나아갈 방향이 결정된다고 봅니다. 이제 미래의 기술은 소비자에게 건강을 위해 맛을 포기하라고 강요하지 않고 오히려 기술적 보완을 통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는 미각의 안정성을 극대화하면서도 영양 성분을 보존하는 하이브리드 재분 기술이나 통곡물의 거친 식감을 분자 수준에서 제어하는 기술들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죠.
단순히 자연 그대로를 먹는 것이 건강하다는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 기술을 통해 가공의 안정성과 영양의 균형을 동시에 달성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우리가 매일 아침 식탁에서 마주하는 빵 한 조각이 단순한 음식을 넘어 인류의 역사와 기술, 그리고 심리학이 융합된 결정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일 아침 바쁜 출근길에 혹은 은퇴 후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내리는 식사 메뉴의 선택은 결국 우리 몸과 마음이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지점을 찾아가는 여정일지도 모르겠네요. 무조건 하얀 빵을 멀리하고 통곡물 빵만 고집하기보다는 내가 왜 이 맛을 찾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더 건강한 식습관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소비하는 식품에 대해 더 명확하게 인지하고 주도적인 선택을 내리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오늘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매일 반복되는 단조로운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식탁을 조금 더 흥미롭고 풍요롭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의 일상 속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또 다른 대중 소비재의 역사와 경제학적 비밀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뇌와 몸이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선택을 내리는 따뜻한 하루가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맛은 결국 과거의 기술이 설계한 익숙함의 감옥일지도 모릅니다.